통합본 KF-21 블록 이스텔스 최초 공개, 300km 표적 5분 만에 초토화시킬 괴력무기 공개되자 난리난 중국. 인리 F-50을 단자화시킨 F-50 경전투기 개발 사업과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블록 개발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강고영 사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미래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F-50 수출형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F-50을 단자화시킨 모델을 개발하겠는 중장기 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KA는 홍보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F-50을 단자화시킨 수출형 모델 개발에 나서서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과거의 F-50으로 호칭되었던 단자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단자화시킬 경우에는 후방에 700lbs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50 대비 임무 반경이 25% 향상된다고 합니다. KF-21의 경우 기존 목표처럼 2028년까지 블록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KF-21 블록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KF-21 블록 사업은 본지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KF-21에 미국의 F-35A급과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KI의 사장이 F-50 수출형, 단자형, 개발 사업을 발표했지만 실무자는 이것이 KI가 나가야 할 장기 비전일 뿐 현재 F-50 단자형 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K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비전이란 것입니다. 그럼 한국 공군이 F-50 단자기에 관심을 표명했을까요? 한국 공군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전력 증강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KF-21을 추가로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F-50 수출형, 단자형, 개발 사업은 순수하게 해외 수출 시장을 노린 것이며 그 배경에는 F-50의 성공적 수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 중국의 갈등 외에 저가형 전투기 없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KA가 독자적으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요? KA는 공시를 통해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매출이 8.8%, 영업이익은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22년 매출이 2조 7,869억 원의 영업이익도 1,416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KI 공개한 KF-21 블록과 6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입니다. 질문을 바꾸어 KF-21 블록 개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까요?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F-21 개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실제 2030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해서는 한국 공군의 기대가 아주 크며 장내 주력 전투기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KF-21 개발 과정에 엄청난 결함이나 블록형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KA가 2000년대 초반에 공개한 F-50 경전투기 개념도입니다. F-50 경전투기 개발 사업이란 200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F-52F를 대체하고자 저렴한 경전투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T-50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이미 T-50을 단자화시킨 F-50급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KA는 T-50을 기반으로 복자형 조종석을 단자형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기골과 주 날개를
보강의 연료 탑재량과 무장 탑재량 모두를 증가시킨 모델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공군도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문제는 단자형 모델은 사실상 새로운 기종에 가까워 개발비가 당시 기준으로 5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5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KIA의 전문가는 후방 조종석이 사라지는 것은 FA-18A, B가 FA-18, EF 슈퍼호넷으로 개량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량사항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 당시의 F-50 사업은 단자형 조종석 외에 보다 발전된 레이더와 임무 지원 체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등이 반영된 모델이기에 사실 5조 원의 개발비도 낮게 책정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KIA가 2000년대 초반에 발표한 T-50 계열 발전 로드맵입니다. F-50 경전투기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엄청난 개발비에 놀랐고 그 결과 F-50 대신에 타-50를 일부 개량한 F-50 모델 60대를 F-5A, B 대체용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F-50 경전투기는 2011년 12월 양산 계약이 체결되어 2013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까지 60대 양산이 완료되었습니다. KIA는 2013년에 F-50 총 60대를 1조 8,1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개발비를 제외한 기체의 순수한 생산 가격은 약 300억 원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TA-50과 F-50은 구조면에서 이렇다 할 차이가 없어서 RWR, 레이저 경보기, 용 안테나가 슬랙과 수직 꼬리날개 끝단 등에 장착되고 기수 상부에 링-16 데이터링크용 안테나가 기체 하부에 체프 플레이어가 장착된 정도의 차이점만 존재합니다. 그래도 F-50은 전투기인 만큼 보다 탐지거리가 개선된 EL-SAM-2032 레이더가 장착되고 링-16용 메이드스 모뎀, 이스라엘 일리스러사제 스피스-1000, V, 5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캠DS, 체프 플레이어 투하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F-50 경전투기입니다. 기체 구조와 기본 형상은 T-50과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종석 체계도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T-50보다 대형화된 5x7인치 다기능 다목적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었으며 새롭게 디지털 엔진 계기, 경고등, 고장을 대비한 백업 비행계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전에 대응해 조종사가 광증 폭형 NVG, 야간용 나이트 비전 고글을 착용할 수 있도록 NVG에 맞추어 조종석의 광량을 제어할 수 있는 광량 조절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체를 손대지 않고 내부 전자장비 개조에만 총 4,081억 원이 소요된 만큼 기체를 다시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F-50형 개발에 5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F-50 개발과 F-21 블록에 어느 정도의 개발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북 단행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를 통해 T-50과 F-50 계열 전투기가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떻게 개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KF-21 개발 과정과 신기술과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KF-21 블록으로 개량될 계획인지, KF-21 블록과 어떠한 성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트럼프 돌린 우크라 의원,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 우크라이나 여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7일, 현지 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채널 24를 인용해 집권당 인민의 종의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202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당선인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트럼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구애 시도라고 지적했다. 메레즈코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는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재임 시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출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무기 공급에서 국제적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연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또 트럼프 1기 아브라함 협정도 추천 사유로 거론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 바랍에미리트, UAE 등 아랍권 국가가 수교한 협정이다. 순수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추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메레즈코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코인디펜던트에 트럼프의 관심을 끌어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도울 기회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WP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천연가스 리튬 등을 대가로 제시하며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자선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으며 현재와 같은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종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 실현 시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전했다.